주 2회 이상 경기 스케줄을 진행했던 챔피언스 리그 기간에 네. 전체 부상 발생률이 한 번 했을 때보다는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오늘은 피파가 제시한 경기 중 5명 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그 피파가 2019-2020 시즌을 재개하게 되면 교체를 5명까지 할 수 있다는 규칙을 새로 내보냈거든요. 보셨죠? 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에 이제 바뀐 첫 번째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피파의 룰까지 이제 바뀐 그런 상황이 됩니다. 네, 일단 제가 규정을 좀 설명해 드릴 건데 이게 2019-2020 시즌에 한정된 거예요. 왜냐면 일정이 이제 워낙 빡빡해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규칙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경기 중 팀당 최대 5명을 3번에 걸쳐서 바꿀 수 있고요. 물론 하프타임에도 교체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3번으로 교체 횟수를 제한하는 이유는 경기 흐름이 너무 많이 끊길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정규 시간에 사용하지 않은 교체 횟수는 이후에 이제 추가 시간에도 쓸 수 있는데 또 중요한 게 있다면 컵 대회에서는 연장전에 가면 1명을 더 교체할 수 있어서 총 6명까지 교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사님, 이제 규정을 계속 얘기를 했는데 보시고 좀 드는 생각이 있나요? 피파가 명시하기를 이제 선수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했다. 팬데믹 이후에 리그가 재개되는 상황에서 경기 일정이 짧은 시간에 많은 경기를 소화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이제 선수들의 부상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걸 먼저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선수들의 교체 수를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변경을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피파 같은 큰 조직이 그냥 하진 않았겠지만 이게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네, 의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최근 나온 이제 연구가 크게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먼저 가장 큰 이제 연구가 그 유럽의 UEFA 챔피언스 리그에 참가하는 팀들을 상대로 약 한 14시즌 동안 13만 경기를 관찰을 하고 나서 내린 이제 그런 어떤 결론을 가지고 있는 논문이 있습니다. 13만 경기나 한다고 하면 저 숫자가 너무 대단한데 저걸로 연구 결론을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제 UEFA에서 그 엘리트 클럽 인주리 스터디라고 하는 UEFA의 그 메디컬 커미티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굉장히 큰 스터디입니다. 네네. 그 스터디에서 16개국 유럽 1부 리그 57개 팀에 소속된 2,672명 선수를 관찰을 해서 이제 데이터를 정리를 한 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피파가 내린 거에 근거가 된다고 하면 역시나 경기가 많아지면 부상이 많아진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경기 스케줄에 따라서 부상 발생률을 비교를 했는데 보통 일주일에 이제 2경기, 그러니까 3일 이내 네네. 간격을 가진 그런 경기 스케줄하고 그 이후에 이제 4일, 5일, 6일짜리 경기 스케줄을 진행을 했을 때 부상 발생률이 얼마나 이제 차이가 있나를 이제 살펴본 것이죠. 근데 당연히 제가 봤을 때는 3일을 했을 때 6, 7일보다 늘어날 건 같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느 정도 부상이 늘어난다고 나오는 건가요? 14시즌 동안 굉장히 큰 데이터를 분석을 했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제 전체 부상 발생률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전체 부상 발생률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인가요? 예를 들어서 뭐 타박상이라든지 근육 경련이라든지 뭐 이런 걸 다 포함한 전체 부상의 어떤 발생률은 큰 차이가 없었는데 3일 이하 간격으로 경기할 때 이제 6일 이상 간격으로 경기할 때보다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부상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네, 근육 부상의 발생률이 약 20% 정도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역시 근육은 많이 쓰면 부상을 당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짧은 기간 경기가 많으면 이제 근육 손상의 위험이 높다. 그래서 경기 간격이 5일 이내일 때는 부상 예방을 위해서 이제 선수들의 로테이션이 필요하고 어떤 적절한 회복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UEFA에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2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물론 저 UEFA의 엄청난 경기 수와 엄청난 선수들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아시아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시아의 결과도 좀 있나요? 네, 아시아는 이제 AFC가 주도로 해서 어떤 뭐 스터디를 한 거는 아니고 호주 시드니 공과대학에 있는
그 키란 하월 박사하고 그다음에 롭 그 더필드 박사라고 두 분 다 이제 제가 잘 아는 친구분들인데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정말 제 친구 맞습니까? 네, 한국에도 왔었고요. 아,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2019년도에 자기들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AFC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하는 호주 A리그 클럽 한 개 클럽을 대상으로 이제 한 거죠. 이건 좀 좁긴 좁네요. 거기는 우에파의 모든 클럽을 했다면 이번에는 챔피언스 리그에 참가하는 호주의 한 개 클럽. 그렇죠. 여기는 이제 호주 A리그에 소속된 한 개 클럽 팀을 네. 3시즌 동안 이제 모니터링을 한 것이죠. 그러면 저기 보니까 훈련이 514이고 경기가 106경기인데 이 정도면 연구 성과를 도출하기가 괜찮은 겁니까? 좀 제한점이 있죠. 이제 멀티 클럽이 아니고 네. 한 클럽의 스터디고 시즌도 뭐 3시즌 정도밖에는 되진 않지만 네. 어쨌든 AFC에 소속된 클럽 팀을 대상으로 해서 이 경기 스케줄에 관련된 부상 위험성을 네. 체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 결과도 좀 비슷하게 나왔나요? 아니면 여기 좀 특이점이 있나요? 큰 맥락에서 보면 그 전체 부상 발생률이 UEFA 스터디하고는 좀 다르게 이제 주 2회 이상 경기 스케줄에서 주 1회보다 2배 이상 이제 그 부상 발생이 높게 나온 거죠. 그럼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전체 부상 발생률이 이제 좀 차이가 났고, 그리고 이제 훈련 중이나 경기 중 부상 발생률에서도 네. 좀 디테일하게 보면 주 1회보다 주 2회 경기를 진행을 할 때 좀 더 부상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호주 팀의 특이성을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취재를 좀 오래 했으니까 아시아는 정말 넓잖아요. 호주면 10시간을 날아서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부상률이 높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런 측면도 이제 강관할 수는 없는데 이분들이 이제 연구를 할 때 첫 시즌은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을 하지 않았고 두 번째, 세 번째 시즌에 이제 그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을 하면서 경기 수가 많아지고 주중 경기가 네. 추가되면서 이제 일주일 안에 2경기 이상을 치르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그거 데이터를 정리를 해봤더니 주 2회 이상 경기 스케줄을 진행했던 챔피언스 리그 기간에 네. 전체 부상 발생률이 한 번 했을 때보다는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타박이나 모든 부분에서 부상이 늘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렇게 당연히 저게 많이 말을 했지만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축구 선수인데 아무리 일주일에 2경기를 한다고 해도 축구만 하는데 부상이 이게 2배씩 늘 수 있는 건가요? 그런 이유가 또 진짜 과학적으로 있나요? 네, 그 이제 많은 연구들이 왜 그러면 경기 수가 많아지면은 이제 부상이 증가할까에 대한 원인을 이제 파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가장 그 가능성이 높은 부상 모델이 이 경기 후에 근육의 피로도가 높아진다. 일주일에 한 경기를 할 때보다 2경기 이상이 되면 이제 더 높아진다. 그래서 그 근육 피로가 충분히 회복이 되려면 약 72시간의 시간이 이제 필요한데 그 주 2회 때 하면 그 근육의 회복이 늦어지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부상 발생이 더 높아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격렬한 운동을 했으면 72시간을 쉬어줘야 되는데 그 정도를 쉬지 못하고 일주일에 2경기를 하면 부상 확률이 2배나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72시간 이내에 어떤 경기 전후에 그 근력이라든지 파워 같은 것들을 보면 굉장히 이제 충분히 그 전 상태, 경기 전 상태로 회복이 안 된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그 시간에는 근육통이라든지 아니면 염증 반응이 혈액 속이나 근육 안에도 이렇게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경기 후에 근육 피로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럽보다 더 나오는 거는 뭐 비행기일 수도 있지만 다른 이유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시즌이 좀 짧았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좀 더 극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네, 두 개가 다 이제 가능성이 있지만 뭐 뚜렷하게 이제 인과관계를 밝히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 유럽의 스터디가 좀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선수들, 그다음에 많은 클럽들을 상대로 데이터가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신뢰는 더 간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었던 그런 어떤
인과관계가 네. AFC에 소속된 A리그 팀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 네. 이것도 또 가능성이 없다라고는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박사님, 그럼 근육 피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또 많이 얘기한 게 심리적인 피로감이잖아요. 그런 심리적인 피로감도 경기 수가 많아지고 짧은 시간에 많이 하면 늘어날 수 있는 건가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 심리적인 피로가 쌓이게 되면은 어떤 돌발 상황, 네. 특히 뭐 태클이라든지 아니면 고강도 활동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 선수들이 스스로 예측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네, 저하가 되는 그런 아.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대처 능력이 아무래도 떨어지게 되면 피할 수 있는 그런 태클들도 좀 피하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뭐 태클이 들어오는데 심리적으로 혹은 멘탈 피로가 심한 경우에는 패스를 줘버리면은 피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판단이 늦어져서 이거 공을 끌게 되면 이제 태클을 당할 위험성이 높아진다. 극단적인 예가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설자들이 경기를 오래 하게 되면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게 저거랑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네. 우리 피로가 신체적으로만 누적이 되는 게 아니라 심리적 혹은 이제 뇌 기능에도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피로감을 극복하는 것이 부상 예방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네, 오늘 내용 상당히 좀 즐거웠는데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걸 좀 많이 알게 돼서 그렇다면 어쨌든 유럽은 리그를 다시 개막하면 6월, 7월에 리그를 치르고 8월에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나 유로파 리그를 다 치른다고 하거든요. 그럼 정말 상당히 빡빡한 일정이 될 건데 5명으로 늘리면 좀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것도 좀 부족한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당연히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많고 3명보다는 5명이 선수들의 어떤 피로도를 분산을 시킬 수 있는 중요한 그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저렇게 해도 경기가 많기 때문에 말씀하신 심리적 피로감도 늘고 근육 피로 늘 텐데 이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휴식인가요? 아니면은 회복 방법인가요? 뭐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짧은 기간이지만 충분한 휴식, 그다음에 아주 적극적인 그런 회복을 추진을 한다면 부상을 충분히 예방하고 또 부상률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휴식도 정말 훈련처럼 해야 되는 거네요. 확실히. 그렇죠. 휴식을 그냥 그 수동적으로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엄청 이제 적극적으로 계획적으로 한다고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걸 듣고 나니까 계속해서 외국 결과만 저희가 봤잖아요. 네. 우리 한국프로축구연맹이나 대한축구협회에서 정 박사님한테 이런 연구를 맡겨야 되는 게 아닌가.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그런 작업이 될 수 있지만 뭐 이런 어떤 부상에 대한 그런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좀 더 우선적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아서 아마 조만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요즘에 이 방송을 많이 했더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마무리해 주시죠. 네, 과학 없인 축구 없다. 감사합니다.